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떠난 어떤 소중한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헛소리냐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다음은 인터넷 채팅 대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조슈아가 말합니다. 제시카 깨어 있었구나. 또 조슈아가 얘기합니다. 제시카, 정말 너 맞아? 제시카가 얘기하죠. 당연히 나지. 누구겠어? 내가 미친 듯이 사랑했던 그 소녀지.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보니? 조슈아가 얘기합니다. 넌 죽었잖아. 이 대화는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인공지능 챗봇과 사람의 대화입니다. 비록 문자 채팅을 통한 몇 마디 안 되는 대화지만 누가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할까요? 불과 2, 3년 사이에 최근 인공지능은 다시 또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바로 GPT-3이라는 인공지능 챗봇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경험합니다. 사무치게 그리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실감에 일상을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예고된 죽음이거나 주변에서 마음의 준비가 가능했던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겠지만요.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게 살아남은 자나 이게 죽은 자, 표현할 게 없는 그런 고통이자 상처가 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1시간 혹은 몇 분만이라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눌 시간을 이렇게 같이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죠. 이 GPT-3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은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현재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이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운 누군가와 이렇게 한마디라도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프로젝트 디셈버라는 이 인터넷 사이트는요, 이 GPT-3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용하는 알고리즘 회사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채팅 내용은요, 캐나다 국적의 조슈아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과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희귀 질환으로 사망한 그의 약혼자 제시카라는 여자와의 그 사이에서의 대화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화죠. 조슈아는 제시카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다가 우연히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 사이트를 발견하고 바로 가입하고 결제합니다. 비용은 $5, 한국 돈으로 5,700원 정도니까 그리 부담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나눴던 그 제시카의 이메일이나 문자, 데이터 샘플을 제공하면 준비는 끝납니다. 조슈아는 마치 제시카가 살아 돌아온 듯 이전과 다름없이 둘만의 농담과 유머를 하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때로는 서로 연민하기도 하고요, 울기도 합니다. 대화가 길어지고 대화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인공지능은 그 죽은 제시카와 완전히 흡사한 말투 그리고 즐겨 쓰는 단어를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였던 조슈아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챗봇,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죽은 약혼자 제시카와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친구 조슈아는 그리움을 달래고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이 설립한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 이 회사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GPT-2라고 이름 붙여진 일종의 문자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기서 GPT라는 것은 그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사전 학습한 그 인공지능 기반의 언어 생성 모델을 말합니다. 이른바 자연어 처리 모델의 일종이죠. 인공지능 업계에서 흔히 쓰는 용어인데요. 이 자연어 처리 모델이란 것은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자연어의 의미를 분석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채팅할 때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동으로 문자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설계된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에 인공지능이 뉴스 기사를 작성하거나 소설을 쓰는데 이용됩니다. 이 GPT-2 버전을 개발할 당시에 이 오픈 AI 회사는 이 기술자들이 볼 때 이 알고리즘이 너무나 진짜 사람처럼 설득력이 있어서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사악한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 공개하기를 주저했죠. 한마디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인공지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워드, 단어 몇 개만 입력해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장문의 뉴스 기사나 이메일을 완성해 줍니다. 처음에는 이 가짜 뉴스 보도 이런 등의 어떤 우려 때문에 아예 이 성능을 저하시켜서 일종의 축소 버전 소프트웨어를 출시합니다. 그러다가 작년이죠. 2020년 6월에 새롭게 출시된 GPT-3은 훨씬 더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실제 실험에서 이 GPT-3이 쓴 글을 일반인들에게 읽게 하고 인공지능이 쓴 글인지 사람이 쓴 것인지 예상해 보라고 하면 겨우 절반 정도의 사람만이 정답을 맞췄다고 합니다. 거의 인간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셈이죠. 만약 인간과 GPT-3 사이에 대화를 기록한 후 그 내용을 읽어본다면 누가 인간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사용된 이 인공지능 GPT-3과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홀로그램 이미지 처리 기술이 융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투와 생김새가 똑같은 사람을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한다면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설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개성 있는 목소리와 빼어난 연기력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입니다. 2018년부터 미국 뉴욕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유명 도시를 순회하면서 현재 무대 공연 중입니다. 근데 이미 세상을 떠난 마리아 칼라스가 어떻게 무대 위에 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홀로그램 기술 덕분입니다. 홀로그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빛의 간섭 효과에 착안해서 실물처럼 3차원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최근에 홀로그램 이 기술은요, 예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처리 기술과 융합해서요, 그 정교함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의 그 디지털 휴먼 수준의 그래픽을 구현할 정도입니다.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하얀 드레스 위에 이렇게 강렬한 붉은색 숄더 상의를 걸친 채로 푸치니의 토스카 유명 아리아를 이렇게 열창하는 마리아 칼라스. 그 전성기의 모습 그대로죠. 아니 오히려 더 사실적이고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칼라스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술적인 눈속임에 불과한 공연을 이렇게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지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낭만적인 감상은 잠시 듯합니다. 기존 유명 스타와 이 홀로그램 기술 회사 간의 저작권 다툼, 특허권 소송, 그리고 죽은 스타와의 어떤 유산 관리인가의 수익 배분 갈등,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는 과연 이런 방식으로 이미 고인이 된 스타의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나 혹은 누구의 동의를 근거로 이런 공연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러한 공연을 창작으로 볼 수 있는지,
뭐 등등이 새롭게 제기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나타나기 이전에는 특별히 고민하지 않거나 그럴 뭐 필요조차도 없었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둘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인 애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커다란 상실감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그의 아내 마사.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죽은 사람과의 대화를 주선해주는 서비스를 소개받게 됩니다. 이제 그리움을 달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권유였습니다. 그 서비스는 죽은 사람이 생전에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의 어떤 디지털 흔적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온라인상에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구현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아내 마사는 처음에는 이 가상의 디지털 환생한 남편 애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연히 화만 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살아생전의 남편 애쉬가 곁에 있는 것과 같이 느끼게 됩니다. 마사는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요, 상처를 위로받고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남편 애쉬가 아니라는 점에 끊임없이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미러 돌아올게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아내 마사가 위로받거나 생전의 남편으로 믿게 되는, 아니 믿고 싶어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 인공지능 로봇이 단지 대화 능력이 있거나 또는 만질 수 있는 실제감이 있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같이 경험했던 일들, 나눴던 생각과 느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도 사실은 극히 주관적이고 허약한 바탕 위에서 기능합니다. 이 기억마저도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져버리는 그 무상의 수레바퀴 속에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경험을 복원해내고 깜짝같이 속을 법한 실물 로봇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의 이면에는 바로 이 무상이라는 속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시인 하상욱도 노래하죠.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라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왜곡되는 기억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부여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고 맙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과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겠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몰입할 일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복원해낸 이 디지털 인간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과거의 시간을 이렇게 끌어다가 미래를 살아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인공지능 GPT-3의 망자 체포 서비스,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 서비스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딘가 개운치 않고 꺼림칙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일방적으로 불러들이고 대화를 하려는 심리가 과연 건강한 마음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무리 그리움 때문이라지만 어쨌거나 그 대화 상대는 실제하는 사람이 아니죠. 결국 일종의 디지털 복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화를 할 때마다 심지어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죽음의 경우에야 망자에 대한 상당 기간 사무친 그리움이야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망자를 잊지 못한 나머지 그 인공지능 복제품이 저장한 그 데이터에 의지해서 슬픔을 달래며 사는 것은 그 망자 또한 원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망한 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사망자의 사생활이나 비밀에 속할 만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한 자가 SNS에 올린 글이나 메일 등등의 데이터에서
내밀한 사생활이 드러날 수도 있죠. 뭐 사망한 자가 사실은 동성애였자든가 사망한 자의 숨겨둔 재산 정보 등이 의사에 반해서 강제 공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 환생 챗봇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요, 그 망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뭐 다양한 상업 광고 등이 출현하게 될 것이죠. 아마 심지어는 보다 실감나는 만남을 위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물건들을 뭐 끼워서 판매하려는 시도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움으로 가득한 어떤 유가족의 안타까움을 악용하는 거죠. 결국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위험성이 크고요. 이 죽음의 영역까지도 인간의 욕망을 확장시켜가는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유령을 노예처럼 부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그리움 정도의 감정으로 죽은 자와의 대화를 주선하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쉽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GPT-3을 통해서 이미 먼저 간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뭐 채팅을 통해서라도 그리움을 달래보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요, 그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떠오릅니다. 바로 끼사고타미 이야기죠. 몸이 너무 여의었기 때문에 말랐기 때문에 말라깽이라는 뜻이 되었던 끼사를 앞에 붙여서 이름 삼았습니다. 이 특이한 이름을 가진 끼사고타미는요,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걸음마도 떼기 전에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끼사고타미는 이렇게 아들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이내 반쯤 실성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리저리 아들을 다시 살려내고자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풀어헤쳐진 머리를 하고요. 몸은 더욱 앙상해져 갔고 눈은 광기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끼사고타미는요, 문득 부처님을 떠올렸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의 시신을 꼭 부둥켜 안은 채로 부처님을 찾아가서 아들의 시신을 내려놓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애원인지 협박인지 알 수 없는 괴성이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타미여, 좋은 영약이 있느니라. 내가 그대의 고통을 치유해 줄 테니 마을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다만 고타미여,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던 집에서 얻어와야만 한다. 이 말을 듣고 희망을 찾은 끼사고타미는요, 바로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겨자씨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느 집 할 것 없이 이 고타미를 치근히 여겨서 겨자씨를 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죽음을 겪어보지 않은 집,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끼사고타미는요, 미친 듯이 한참을 헤매고 나서야 비로소 어느 집이든 누구든 죽음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변하고 사라지고 만다는 그 무상의 이치를 크게 자각하고 수다원과를 성취합니다. 부처님께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한 것은 끼사고타미가 이것을 자각하게 만든 지혜 방편이자 자비심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끼사고타미에게 부처님께서 설하십니다. 그대만이 아이를 잃었다고 헛되이 생각했다. 이것은 모든 존재의 견고한 법칙이다. 죽음의 왕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모든 존재를 거센 흐름처럼 휩쓸어서 고통의 바다에 빠뜨린다. 이후 이 끼사고타미는요, 비구니가 되었고 죽음을 넘어선 진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GPT-3이 만들어낸 인간 사후 채팅 서비스는 바로 오늘날의 끼사고타미들을 위한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현재 490만 명, 이제 5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의 기세는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아랑곳하지 않고요. 청명한 가을 하늘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기만 한 요즘입니다. 이 가하늘 아래 제가 살고 있는 가해산 해인사에서는요, 엊그제 보살개 수계 대보패가 열렸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보살개를 받아 지니기 위한 다양한 의식, 법문이 이어졌죠. 이 행사의 절정은 이렇게 사부대중이 8만 대장경 장경 판전 내부를 이렇게 참배하고 나와서 법계도를 이렇게 돌아서 나와 그 소대에서 선망 부모들의 위패를 불에 사루어 보내는 의식입니다. 살아생전에 가진 추억이나 수많은 이야기들이야 한도 끝도 없겠지만요, 위패를 불에 태우는 의식을 통해서 망자를 청도하고 남은 자들을 위로하면서 남은 집착을 모두 없애기를 염원하는 거죠.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삶을 자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호모 데우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닌 예술적 창의성, 정치적 신념, 종교적 신앙심은 상당 부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연료를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개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이 법. 이는 마을의 법도 도시의 법도 아니네. 이 씨족의 법도 저 씨족만의 법도 아니네. 온 세상, 아니 천상세계마저도 이 법에선 벗어날 수 없네. 라고 말입니다. 죽음을 회피하면서 애써 못 본 척 한다고 해서 무상의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바른 시선이 우리의 삶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